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런승만에 관해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엉터리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좀 자료를 가지고 뒷받침해서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 해석이니까 그 인터넷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런승만이라고 희화화하는 것을 여러분 좀 따르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는 그동안 틀딱TV 시청자들이 주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영상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젊은 분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좀 상세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런승만이라고 비난받을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 자료를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 자료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정옥 박사라는 군사편찬위원회라고 우리나라의 그 국방부 산하에 전쟁사를 편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지금은 정년을 했는데요. 이 남정옥 박사가 출판한 북한 남침 이후 3일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5년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박감 있게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해서 읽으면은 뭐 한두 시간이면은 독파를 할 수 있는 책이고 굉장히 쉽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이 책을 여러분이 직접 구하기 힘들면은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에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남침 후 3일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하면은 이 책의 전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의 뒷받침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아실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자료는 주인식이라는 현역 KBS PD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KBS PD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주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데, 그 주인기 PD가 쓴 책은 1952년 부산 이승만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1952년 부산 이승만의 전쟁. 그래서 주요한 논제의 그 대상은 52년에 있었던 부산 정치 파동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시작이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가서 그 방송에다가 서울을 사수하겠다라는 방송을 하게 된 경위를 굉장히 자세히 써놨습니다. 특히 이분이 KBS PD라서 당시 KBS가 어떤 까닭으로 그런 방송을 내보냈는지를 남정옥 박사는 잘 모르는 부분, KBS의 그 상황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설명이 올바른 해석이지 인터넷에서 떠도는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은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있어서 그 흩어져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집대성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을 이 남정욱 그다음에 주인식 두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아직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료가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리가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6.25와 이승만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직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비교적 상세히 나옵니다. 물론 프란체스카 입장에서 아는 것만 써놨습니다. 경무대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미 국무부의 대외 자료, FRUS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라는 그 미 국무성의 기록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기록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6.25 전쟁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알게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 국무성 쪽이랑 미국 대사관 쪽이랑 연락하고 어떤 내용의 정보와 전신을 주고받았는지 하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료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제 군 자료들인데요. 국방부 77년에 국방부에서 발행한 6.25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부 그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이 나오고, 또 한국전란 1년지, 이거는 1951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77년에 한국전쟁사 제1권 개정판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상권 199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 다음에 북한의 전면 남침과 초기 방어 전투 제2권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에 나온 책들, 이런 책들이 공식 기록들입니다. 이 공식 기록에 보면은 한표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6.25 전쟁 당시 미국 주미 한국대사관의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분인데, 이분이 한미외교 요람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1984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당시 주미 대사인 장명과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나자마자 주고받은 전화통화의 내용 같은 것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전시 활동을 종합적으로 런승만이라고 우리가 지금 비난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그 이유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25일 날 새벽 4시에 전쟁이 나서 26일, 27일, 28일 날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 서울이 함락될 때까지 어떤 구체적으로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새벽 4시에 전면 남침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면 남침이 벌어지니까 이게 진짜 전쟁이냐 국지전이냐 하는 거 가지고 군은 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상황 판단을 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상황실은 최병덕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또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치안국장 백성욱이 내무부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래서 오전 10시쯤에 이 두 루트에서, 그러니까 군은 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그날 전쟁이 실제 벌어지고 나서 한 6시간 후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건 전면 남침 전쟁입니다라는 보고를 아침 10시경에 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무초 주한 미국 대사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고, 하와이에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이 구축함 세척을 그때 구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하와이에 연락을 해서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와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 쓸 당신이 갖고 오는 지금 군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와라, 하루라도. 그런 연락까지 합니다. 1시 반쯤에 무초 대사가 경무대에 들어옵니다. 대통령이 불러서. 그래서 무초한테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탄약, 무기를 줘야 된다.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나기 전에 주한미군이 다 철수를 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니네 지금 철수하면 어떡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굳이 실제 군사력을 다 빼내가고 군사 고문단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초한테 빨리 우리가 전쟁할 수 있게 그 물자를 달라, 전쟁 물자를 달라, 탄약, 무기를 달라. 그 다음에 주미 한국대사인 장면에게 전화해서 빨리 미 국무성이랑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요청을 해라. 그 다음에 2시에 비상국무회의 주재하고, 3시, 오후 3시에 무초대사, 미국 국무장관, 미국 극동군 사령관에게 전보를 칩니다. 한국에 전쟁이 났으니까 한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 물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무초대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밤 10시에 무초대사를 경무대로 오라고 해서 서울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울을 옮기면 미국 대사관도 이동하는 정부를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론은 못 내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전쟁이 나서 밤 10시까지 바쁜 일정을 소개하면서 1인 10역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고 있고요. 26일 새벽 3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동경에 있는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군사력을 보내고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물자를 달라라는 얘기를 직접 합니다. 전화로. 메가더한테 전화하고 나서는 무초한테 4시 반에 전화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 26일 아침에 이승만이 내무부 치안국을 방문합니다. 11시에 국회 본회의 참석해서 전쟁에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날 오후 1시가 되면 의정부가 함락이 되고, 의정부가 함락이 되니까 창동, 의정부에서 바로 서울로 들어온 입구가 창동이잖아요. 지금도 뭐 저 지하철 4호선이 다니고 있는데, 그 창동역까지
북한군 전차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2시에 육군본부를 방문하고 치안국 상황실을 방문합니다. 그날 4시에 대통령이 피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국방장관, 내무장관이 이제 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완강히 거절하면서 내가 떠나면 서울시민 어떡하느냐 하면서 안 간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밤 9시에 김태선 서울시경국장이 경무대에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죠. 대통령이 피난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저게 포로가 되거나 체포가 될 수 있겠어? 피난을 하십시오. 안 합니다. 완강하게. 그리고 27일 새벽 1시에 전화로 다시 장면대사에게 트루먼을 만나라. 미국이 지원할 것인지를 확인해라. 라고 전화를 하고 또 메가더에게 또 전화합니다. 그 전화를 통해서 미국이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승만이 계속 전쟁 나자마자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빨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라라고 요구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무초 주한대사, 장면 주미대사,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 이 세 루트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국이 비행기도 지원하고 탄약도 지원하고 무기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다른 한편 전황이 더 급박하게 돼서 청량리에 북한군 전차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경무대로 들어옵니다. 새벽 3시에.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보고를 받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경무대에서. 그러면서 서울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서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27일 새벽 4시에 대통령이 탄 기차가 드디어 남쪽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전쟁에 대비하니까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좀 졸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오전 11시쯤에 대구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깜빡깜빡 졸다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깹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구니까 내가 너무 많이 내렸다. 이렇게 많이 내리면 어떡하느냐. 다시 기차를 돌려서 수원으로 가다가 대전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그날 밤을 자게 되는데 오후 한 서너 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대전에 도착한 시간이 27일 오후 3시쯤에 그러면 대전에서 어디에 머물 거냐? 그래서 충남도지사 관저를 숙소로 정하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가장 급한 일이 서울 시민에게 전황을 알리고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알려야겠다 그러면서 KBS 대전방송국 방송과장 유병은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충남도지사 관저로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오늘 밤 9시에 이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할 테니까 그것을 서울에 있는 KBS가 생중계를 해서 서울 시민들이 듣도록 해달라. 책임져라. 그리고 이거는 미리 알려주면 절대 안 된다.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KBS에다 대고 서울 KBS에다 대고 대통령 이승만이 대전에서 방송하는 겁니다라는 걸 알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시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알리지 말고 무조건 내가 여기서 이제 생방송을 할 테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KBS가 중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그 어레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9시에 대전에서 서울에서 방송될 내용을 생방송을 하고 서울 중계소가 그걸 받아서 대전 중계소가 쏘고 서울에서 받아서 9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그 첫 방송 나간 걸 녹음한 테이프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데 한 서너 번 돌았을 때 KBS가 적의 수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이프는 걸려 있고 KBS 직원들은 이제 북한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다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는 서울 사수, 미국 지원, 안심하라 라는 방송이 계속 나갑니다. 실제 방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수도를 사수할 계획이다. 유엔과 미국이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하고 공중과 해상으로 무기, 군수품을 날라와 우리를 돕고 있다. 곧 적을 물리칠 수 있으니 안심해라. 국민은 고생이 되더라도 굳게 참고 직장을 지켜라. 내무장관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돌볼 것이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는데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승만으로서는 서울 시민들에게 미국이 우리를 돕기로 이제 확정을 했다. 이미 비행기를 우리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들을 일본으로 불러서 그 비행기를 몰고 한국에 오게 하고 탄약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기로 했으니까 이제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상황까지는 미국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북한이 계속
서울을 함락시키고 북한군에게 내주면은 너무 우리가 그 한강을 넘어서 맞으면 후퇴를 하더라도 너무 북한군한테 밀리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군사작전상 한강 철교를 폭발하는 게 28일 새벽 2시 반이죠.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할 만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돼서 한강 철교를 폭파할 수밖에 없는 전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시 상황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사수한다고 방송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결과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비난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시면은 그러면 전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가지 말고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 거냐? 당연히 피난을 갔어야죠. 피난을 가서 그러면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미군이 이제 지원하기로 유엔군이 지원하기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알려야죠. 그래서 이제 대전에 가서도 서울 KBS랑 연결을 해서 그걸 알렸고 그러면서 방송할 때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에게 곧 우리가 회복을 하니까 좀 잘 버티십시오라는 방송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실제 전황은 한강 철교를 폭파하지 않고 그냥 철수를 하면은 탱크를 타고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 탱크가 한강을 그냥 무사히 넘어서 계속 피난 가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피난 가는 다른 사람들을 다 말하자면 포로로 잡고 한반도 남쪽이 그냥 적화가 되는 게 시간 문제니까 한강 철교를 폭파하는 거죠. 군사작전상. 그런 상황들이 악화됐는데 요런 상황의 악화를 빌미 삼아 이승만은 런승만이다. 도망자다. 도망자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 결국 이렇게 피신을 했다가 9.28 서울 수복하죠. 인천 상륙작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북진 통일 거의 다 할 때까지 북한까지 올라가죠. 중공군이 북한에 합세하면서 전선이 과거의 휴전선이랑 엇비슷하게 이제 휴전을 하는데 결국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습 남침을 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판이었던 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이 역전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 이승만 대통령은 승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습 남침을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나라가 없어질 뻔하다가 본인은 죽고 나라는 없어질 뻔하다가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력을 요구하고 그 협력을 관철시키고 또 국민들의 사기를 돋아서 우리 국군들이 잘 싸우고 해서 나라를 지켰으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지킨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호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받들어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 런승만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저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저주하기로 작정한 종북 주사파 정권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의 국민들까지 그 말에 휩쓸려서 런승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를 지켰고 그 지키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피난을 가라고 얘기하는데도 본인이 안 가고 버티다가 청량리에 탱크가 들어왔다니까 할 수 없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서울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던 분인데 이분 보고 서울을 버리고 자기만 도망간 사람이라는 식으로 비난할 수 없죠. 그분이 메가더에게 미국 대사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를 돕도록 미국이 군사지원을 하게 만들었고 그 군사지원 덕분에 우리가 남쪽이 적화될 뻔한 것을 모면한 거에서 더 나가서 북한까지 다 수복할 뻔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교착되면서 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전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종합적인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정말 나라를 잘 지킨 대통령이구나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 한 대목을 딱 띄어내서 런승만이라고 비난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